네, 반갑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변동성이 끝나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왔지만 이제 밑에서부터 조금 쳐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좀 보이게 될 거고요. 다 밀렸다라면 올라가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지가 일단 확보가 되면 반등은 빠르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지금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변수를 계속 만들어 가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아침까지 많이 몰아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수급은 여전히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만 지금 관망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에 대한 포지션만 외국인들이 잡아가고 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는 회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분위기는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대형주가 올라오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오늘 24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2400포인트 근처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짝 플러스 한 0.34 정도 플러스만 나오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내일 뭐 2400 넘겨놓으면은 포지션 변화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올리면 또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아래쪽 지금 지지라인 때 와 있어요. 2350포인트 정도가 이제 하단의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121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은 이제 지지선이 형성이 되면 그 아래쪽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있지만 반등을 해야 되겠다 생각됐을 때는 그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양봉, 내일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이번 주 안으로 떨어내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변수는 이제 저 위쪽 2400에서 2450포인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반등 나가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전부 다 개소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봉 상황 봅니다.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저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매수가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후가 되면서 점점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 매수가 괜찮고요. 반등 이후에 조금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떨어진 시점에서 매수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들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반등 나가는 모습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라면 아마 2400 근처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올라가면 더 좋고요. 2400포인트 넘겨주면 오늘은 아주 행복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는데 뭐 0.4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조금만 넘어가도 분위기가 금방 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은 편이에요. 코스닥도 지금 양봉 만들어내고 있죠. 아침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반등 나가는 모습이고요. 뭐 개별적인 종목들은 약간 변수를 가질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뭐 악재가 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오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1000억원대 순매도입니다. 지금 기관들의 포지션이 오후에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올리지 않는 이유는 지수가 또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생각되고요. 가격을 충분히 맞춰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엿을 매기려면 매수가 들어와서 강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움직이면 약간 소극적이죠. 특히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올리는 형태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연도까지는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모습이 좀 나올 거고요. 다음 연도 상반기부터는 이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외국인들 매도는 그다지 큰 규모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부담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을 살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7 이제 다 밀렸어요. 다 밀렸기 때문에 59,000 정도라면은 타이밍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양봉 하나 더 붙여주면 더 대응하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59,000원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요. 포지션을 일단은 살짝 찔러보는 거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좀 빠져있는데요. 하이닉스는 뭐 이번에 4분기에 적자가 좀 뭐 셀 것이다 이런 얘기 나타나서 아직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좋아져야지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정이 돼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가 바로 나오지 않고요. 적어도 8만원대 후반이나 9만원 정도까지는 가줘야지만이 가능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뭐 특별히 많이 밀린 거 없어요. 오늘 LG전자가 좀 많이 밀렸는데 LG전자는 애플이 이제 애플카 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루겠다 했죠. 애플카에 관련된 부분은 LG전자, 그 다음에 뭐 아진산업도 있었어요. 아진산업도 애플카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약간 변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위협적이거나 그러지 않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이사항 없죠? 네, 뭐 코스피 쪽 대형주들은 일단 반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 밀리지 않을 거야, 나 말리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이제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요. 리노공업은 단기적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그런 경우로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 특별하게 나쁜 거 없어요. 특별히 사항 없죠. 뭐 0. 0점 몇 프로 플러스 1, 2% 정도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위메이드가 지금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요거 아침에 시황에 설명드렸지만 위믹스 관련한 부분이 이제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네,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것이 위믹스 팔아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 폐지가 돼버리게 되면, 네, 뭐 실적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상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판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만약 상패가 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떨어지죠? 자, 이 모양새들은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네, 뭐 변수는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뉴스가 나왔을 텐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는 어제 조금 팔아먹는 모습을 좀 얘기해드렸는데 5일선 이탈했죠.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21선까지 괜찮아요. 그냥 유지만 잘하시면 되는 거라서 상관없는데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는 단기 조정 보고 있으면 또 속이 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특이사항은 없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변동성 있는 종목도 좀 생기긴 하는데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별주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오늘 상승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같은 경우는 컬러레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형 바닥으로 돌파가 되거나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 전환되는 포인트, 역에서 정으로 전환되는 포인트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눌림목 만드는 패턴, 이런 패턴들이 요즘에 수익을 준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상승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어떤 흐름들이 상승으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 흐름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위니아가 어제는 네, 상승 포인트 이렇게 했는데 상한가인데 오늘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오랜만에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공구음원, 네, 이런 것들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까뮤이엔시 오늘 반등세 세게 나오는데 휠라홀딩스는 왜 안 가냐? 네, 이것도 골프 관련한 종목이죠. 네, 뭐 옷 관련한 종목군들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소비주 관련주도 오늘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뭐 CGV 같은 경우도 주가 반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강원랜드도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현재 홈쇼핑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세, 이것도 오늘 반등 굉장히 좋습니다. 44,000원부터 지금 53,000원까지 무려 20% 넘게 상승하는데 요즘에 이런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피해봤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상승은 아직까지는 확 기울어지진 않았습니다. 1.8% 정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제넨바이오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테크놀로지, 오리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지는 모습들.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네, 반등이 나가는데 여기서 5일선 깨질 때, 요때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요때 매도 안 했다 하더라도 장대 음봉 뭐 이렇게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크게 밀린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5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하락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한데 크게 걱정할 만한 수치 아니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적 움직임은 LG전자 매도가 있어요. 메리츠 금융지주, 카카오 뭐 등등등 매도가 좀 나와 있는 편이고요.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LNF, 네이버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매수 들어가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매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이 오후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고 있는 모습인데 하이닉스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팔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수급 동향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않은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매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하이닉스는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지지점을 형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올 것인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많이 반등한 종목군들은 조금씩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도 오늘 많이 올라갔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매수 들어가 있는 모습, 포스코홀딩스, 롯데 쇼핑, 쇼핑 관련한 종목들, 뭐 이마트, 뭐 신세계 이런 거 있죠. 계속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의 패턴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이사항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약간 변수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변동성은 끝나간다는 정도로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지점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오전에 매수하시면 좋고요. 오늘 오전에 매수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오후 늦지막히 매수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최대한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고요. 오늘 지지선 받고 내일 반등을 좀 쳐주게 된다면 다음 주로 연결되는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여유 있게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오후에도 좀 편안하게 흐름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저는 마감까지 보고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